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접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놓고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항을 측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런 저항선에 저항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저항 측정기 즉 오음미터로 그 프로브를 양쪽에 이렇게 갖다 대고 봐야 그래야 여기에 저항이 몇 옴이다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자 이게 대지예요. 이런 땅에다가 접지봉 하나를 이렇게 뗄롱 박아놓고 이게 몇 옴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항이에요. 접지봉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선은 여기 갖다 대고 또 한 선은 여기 갖다 대고 측정을 해보면은 이 저항은 0옴이 나올 거예요. 완전 탈락이죠. 그러면은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는 것이 뭘 측정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뭘리고요? 우선 반구상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반구란 말은 공을 반 자른 걸 말합니다. 즉 이렇게 생긴 거, 이 그림과 같이 생긴 거. 그림과 같은 반구상의 접지극에 접지 전류가 흘러들어가면 이 저울류는 반구의 전체 표면을 통해서 대지로 방류될 거예요. 즉 여기에 이렇게 접지 전류가 흘러들어가면 요게 지금 반구상 접지극인데 대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 전류는. 그런데 구의 표면적은 4파의 아르자성이죠. 그러니까 반구의 표면적은 그 반이니까 2파의 아르자성이 됩니다. 좀 올리고요. A점으로부터 여기가 A점인데 여기서는 여기가 A점입니다. 여기가 A점이에요. A점으로부터 X만큼의 거리에 있는 반구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의 거리에 있는 반구와 이보다 미소거리 DX만큼 이 미소거리라는 건 미분 개념으로 미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거리예요. 요 DX 요거. 미소거리만큼 더 떨어져 있는 반구 사이의 저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반구의 표면적은 2파 X자승이고 이번에 요 반구의 반지름을 X라고 했으니까 2파 X자승이 되겠죠. 길이는 DX이므로 미소저항 DR은 대지의 고유저항을 로 오미터라고 하면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고유저항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고유저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즉 정육면체의 어떤 물질 양쪽에다가 이렇게 전구판을 대고 저 뒤쪽에도 됐겠죠. 그 양쪽에서 저항을 아주 정확히 측정을 해서 나온 값이 고유저항입니다. 구리를 그렇게 측정해 보니까 1.72 곱하기 10에 만해서 8승 5m라는 값이 나왔어요. 고유저항의 단위는 5m를 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2.75 곱하기 10에 만해서 8승 5m, 철의 경우에는 9.8 곱하기 10에 만해서 8승. 자기, 이 자기는 도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애자 만들고 그럴 때 쓰는 거죠. 그거는 3 곱하기 10에 11승 5m. 이 위쪽에 이것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요 자기의 고유저항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접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지와 관련되는 이 대지의 고유저항은 수십 내지 수천 오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물기가 촉촉히 젖어있는 점토층 같으면은 수십 오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위덩어리 같은 거는 수천 오미터가 됩니다. 고유저항이. 보통 한 2천 내지 3천 오미터까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고유저항을 가지고 어떻게 전선의 저항을 계산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전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단면적은 A 제곱 밀리미터이고 길이는 L 미터입니다. 미터.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은 다 제곱 밀리미터를 쓰죠. 현장에서는 그냥 스퀘어라고도 하고 그럴 때 이 전선의 저항을 계산하려면 그거는 recall 고유저항 로 내가 구자를 쓴 게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를 쓴 거예요. A분의 L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A는 전선의 단면적이고 L은 전선의 길이 미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위는 분모분자에서 같은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미터, 여기는 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제곱미터를 쓰는 법은 없잖아요. 다 제곱밀리미터를 쓰지.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은 요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을 A를 제곱밀리미터로 쓰려면은 꼭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제곱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것은 10에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는
아까 구리의 고유저항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 곱하기 A분의 L을 쓰는데 L은 그냥 미터로 써서 괜찮지만은 A는 우리가 지금 제곱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요걸 제곱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요 10의 마이너스 8승은 약분되죠. 그래서 그것은 다 있으면은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A분의 L이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요 A의 단위가 제곱밀리미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건 0.0172 곱하기 A분의 L이 되는데 이 0.017이라는 숫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수로 바꿨습니다. 이코로 58분의 1. 0.017을 분수로 바꿨으면 58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곱하기 A분의 L이 됐어요. 그래서 요 58분의 1, 요거를 갖다 우리가 구리의 저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항률. 그 다음에 요 저항률의 역수, 즉 그냥 58을 갖다가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말하죠. 도전율. 여기서 도전율이 58인 것은 이거는 연동선의 경우 얘기고 경동선이 되면 그 도전율이 조금 작아져서 55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알루미늄선이 되면은 그것은 37로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류는 지금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건 닫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 지금 미소저항 D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 부분, 요 DX 부분, 요 부분만의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R은 고로 로 A분의 L인데 로 고유저항은 그대로 왔고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은 얼마가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 반구 표면 전체로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나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은 2파이 X 자승이 됩니다. 반구의 표면적. 이게 왜 수직입니까? 이건 이게 둥그렇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미분 개념으로는 수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의 거리는 여기서 요 dx 부분만 생각하면 요 dx죠, dx. 요 dx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dx가 된 것입니다. 조금 올리고요. 그래서 전체 접지 저항은 이 식을 x=r로부터 x=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x=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구상 접지극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무한대까지라는 말은 지구 끝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인테그럴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 2파이x 자승분의 dx 거기서 2파이분의 로는 상수니까 적분교 밖으로 빼놔도 되니까 인테그럴 r에서 무한대까지 x자승분의 dx가 됐습니다. 이걸 다 했으면은 x자승분의 dx라고 하는 건 x의 마이너스 2승 dx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걸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테그럴 x의 마이너스 2승 dx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할 때는 뭘 미분하면은 이것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x자승을 1차 미분하면 요거는 2x의 1승, 즉 2x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건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요걸 미분할 때 요 지수를 앞에 갖다 곱해주고 요 지수에서 하나를 뺀 거죠. 그래서 2x의 1승이 되는데 1승은 있어나 마나니까 안 쓰고 그냥 2x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x의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해 보자고요.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자 지수를 앞에 갖다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곱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x에 이번에는 요 지수에서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있으면은 1은 뭐 있으나만 하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 앞에 곱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승에서 하나를 또 빼면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했더니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더라. 그러면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적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x분의 1, 즉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죠. 요게 된 거예요.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정적분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요 위에 있는 거를 x에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데 이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그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나서 요 R을 요 x에 대입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요 안에는 R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근데 거기에 2파이분의 로가 곱해지니까 2파이 R분의 로 오음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반구상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 반구상 접지극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접지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반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타원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구상 접지극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정확해요. 뭐 다른 더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별로 더 정확한 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접지저항 계산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반구상 접지극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런 식이 접지저항은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접지저항을 한번 계산해보죠. 대지의 고유저항 로를 갖다가 105m라고 보고 반구상 접지극의 반경을 15cm라고 했을 때 저항 접지저항입니다. 이거는 R equal 요 식에서 2파이 R분의 2파이 곱하기 0.15 15cm는 0.15m니까요. 분의 고유저항 100이죠. 이거 계산하면 106oh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올리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반구상 접지극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구상 접지극.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지도 도체라면서 대지도 도체면은 난 이 반구상 접지극만 접지극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이 대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나는 접지극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00km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즉 접지극의 중심으로부터 100km까지를 접지극으로 보면 그때 접지저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R equal 2파이 곱하기 100km 하면 12 5승미터죠. 분의 대지 고유저항 100. 그걸 계산해 보니까 0.00016ohm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접지저항에서 이거는 0ohm,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구 내부에는 거대한 구리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고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접지극으로부터 이 구리덩어리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지구 내부에는 이런 완전 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서 지금 접지극을 하나 박아서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요 접지극과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 도체 사이에 있는 저항 요 저항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이 식에서 계산한 요 106ohm이라고 하는 접지저항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저항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항이 존재하는 구역을 우리가 저항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크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겁니다. 요것이 지금 반구상 접지극이라고 그러면은 요 반구상 접지극과 이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 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 이것이 접지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반구상 접지구로부터 100km까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 100km까지의 반구 이 구역을 우리는 저항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닫고요. 또 좀 올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접지저항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접지저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으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지극 3개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했을 때 자, 접지극 1, 2, 3, 3개를 설치했어요. 내가 저항계를 가지고 5m를 가지고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200ohm이 나왔어요.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봐도 또 200ohm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번과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보면은 이게 몇 ohm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이것이 400ohm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접지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1번과 3번 사이의 저항도 1, 2번 사이 또는 2, 3번 사이의 저항과 같이 200ohm이 측정됩니다.
내가 이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강의하면서 실제로 여러 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1번, 2번, 3번 접지극인데요. 1번과 2번 사이의 접지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고 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저항이 측정이 돼요? 1번 접지극의 접지저항과 2번 접지극의 접지저항이 측정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 205ohm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사이의 접지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직렬로 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200ohm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때 측정된 저항은 요 2번 접지극의 접지저항과 3번 접지극의 접지저항이 직렬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해서 1번과 2번 사이도 200ohm이 나오고 2번과 3번 사이도 200ohm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각각의 접지저항은 요것도 100ohm, 요것도 100ohm, 그리고 요것도 100oh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번과 3번 사이의 접지저항을 측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요 접지극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저항을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것도 100ohm, 요것도 100ohm이니까 여기도 200ohm 정도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여러 번 실제로 시험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건 닫고요. 자, 이제 접지저항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접지저항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전이강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접지저항 측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알아야 할 지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첫째가 전류계 내부 임피던스는 0이고 제로옴이고 전압계 내부 임피던스는 무한대 오음으로 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회로에서 여기에 100V 전압이 가해져 있고 전원에 1ohm의 내부 저항이 있어요. 모든 전원은 다 그 내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전지도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9ohm의 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회로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겠어요? 19 플러스 1 직렬로 걸려 있으니까 합해서 25ohm의 부하가 100V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내가 정확히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여기다가 암미터 전류계를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 전류계 저항이 35ohm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몇 암페어가 흐르겠어요? 이게 35ohm이 직렬로 더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30 플러스 19 하면 이게 50oh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V의 전압에 50ohm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는 50분의 100 해가지고 2A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할 것이고 그때 이 전류계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하고 지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류계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틀려먹었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간단히 말해서 이때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30ohm으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거냐? 이 전류계 내부 저항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계 내부 임피던스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전압계 내부 임피던스가 왜 무한대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원 전압은 100V 그리고 여기에 1ohm의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이 19ohm이에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5A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1ohm의 저항에서 5V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100V에서 5V는 여기서 빠지니까 나머지 95V가 이 부하에 가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부하에 이렇게 95V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이건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거기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전압계를 하나 갖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5ohm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 회로 전체를 보게 되면은 1ohm의 저항에 이 5ohm과 19ohm의 부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병렬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1 플러스 요거 병렬이니까 5 플러스 19분의 5 곱하기 19 이렇게 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돼요. 전체 저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0을 나눠주게 되면 20.17A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20.17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1ohm의 저항에서는 20.17V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부하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은 100V에서 20.17V를 빼면은 79.83V의 전압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원래
95V가 걸려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전압계를 설치했는데 전압계는 79.83V입니다 하고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엉터리 전압계죠. 그래서 이 전압계의 내부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여기에 전압계를 걸더라도 이 전압계 회로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전압계는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전원만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회로에 예를 들어 여기에 120V의 전원이 있는데 거기에 1옴, 2옴, 3옴의 저항이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는 2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왜냐하면 1, 2, 3 다 더하게 되면 이게 6옴인데 6분의 120 하면 20이 되니까요. 그때 처음에 있는 저항에는 이 리콜 IR이니까 20 곱하기 1옴 하게 되면 20V가 걸릴 것이고 두 번째 저항에는 40V가 걸릴 것이고 3옴의 저항에는 60V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압계를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요 전압계 V1은 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즉 자기가 만드는 회로 안에 있는 전압만 측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요 V1의 경우는 20 플러스 40 해가지고 60V를 지시할 것이에요. 또 V2도 자기가 만들고 있는 회로 내부의 저항만 측정하기 때문에 요 V2도 또 60V로 지시할 겁니다. 그러나 V3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회로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V3는 당연히 120V 전체를 지시할 것입니다. 자, 그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요. 또 좀 올리고요. 이제 접지저항 실제로 전위강압법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위보조국과 전류보조국을 10m 이상 띄워서 설치하고 요것이 접지국이고 요것은 전위보조국, 요것은 전류보조국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왜 지금 10m 이상을 띄워서 설치하라고 했느냐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지극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저항 구역이 서로 겹치지를 않아요. 요것들이. 지금 뭐 이거하고 이거나 이거 서로 겹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이렇게 해서 요 지구 내부에 완전 도체하고 접속이 되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할 때 측정되는 저항은 정확히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완전 도체를 통해서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이 될 거예요. 뭐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접지저항이 정확히 측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접지극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요 부분의 저항구역하고 요 부분의 저항구역이 겹쳐 있어요. 즉 이만큼이 겹쳐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접지저항이 측정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의 접지저항이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 완전 도체와 접속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의 접지저항이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 완전 도체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두 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그 저항 측정할 때 흐르는 전류가 이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완전히 통과해서 지구 내부의 완전 도체를 통해서 또 여기서 이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지구 내부의 완전 도체로 가지도 않고 직접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m 이상 거리를 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닫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접지저항 측정 회로에서 여기에 전원을 인가하고 거기에 암미터를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흘러갈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전위보조국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분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전 지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압계의 내부 임피던스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인데 그리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 전류는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지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원으로 흘러가는 거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요 회로에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전원이 있고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지극의 접지저항
그리고 전이보조국의 접지저항, 그 다음에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입니다. 근데 각각의 접지저항은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빨간 선, 이건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 도체와 접속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이 40ohm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에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면은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몇 ohm이 되는 건가요? 100V를 40 플러스 몇 ohm을 더해야 돼요? 요거 10ohm이면 되죠. 즉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이 40ohm,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이 10ohm이라고 그러면은 10 플러스 40분의 100이니까 그때 2A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요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요 전압계가 측정하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어요? 전압계는 자기 내부에 폐열에 있는 전압만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즉 여기 있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만 요 전압계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지금 2A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저항이 10ohm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압계에는 20V가 지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접지저항 RE equal I분의 V ohm으로 계산을 해요. 즉 전류가 2A하고 여기 나타나는 전압계에 나타나는 전압이 20V니까 2분의 20 해가지고 요것은 10ohm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것이 전이강화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100V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V로 바뀌었다. 그러면 측정되는 접지저항 값이 달라질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하고 똑같이 요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은 40ohm이라고 보고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10ohm이 참값이라고 봅시다. 그럼 200V의 전압이 증가되면 여기 몇 A가 흐르겠어요? 이번에는 10 플러스 40분의 200이니까 여기에 4A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접지극에서의 전압강은 몇 볼트가 돼요? 4A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40V를 지시하겠죠? 그럼 이 40V를 4A로 나누면 또 역시 10ohm이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200V의 전압은 또 그냥 놔두고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이 예를 들어 90ohm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10ohm이 참값이 그대로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몇 A가 흘러요? 10 플러스 90분의 200 하니까 여기에는 또다시 2A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접지극에도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접지극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화는 2 곱하기 10해서 20V가 될 것입니다. 이 전압계는 그걸 지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2분의 20 하게 되면 역시 또 10ohm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강화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바뀌어도 또는 이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이 바뀌어도 측정되는 접지저항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원리에 맞춰서 제작된 접지저항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려면 땅에다가 전압을 걸고 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접지저항 측정기가 많이 나와 있죠. 사진을 볼까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지저항 측정기가 이겁니다. 어스 테스터라고도 하죠. 어스 EARTH TESTER. 그런데 요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요 후콘미터식 접지저항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후콘미터식 접지저항계는 이것을 쓸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